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메타버스 세상은 과연 언제 열릴 것인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특히 2030년 전후로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 전망이 있잖아요. 오늘 2030 메타버스 세상, 기술, 경제, 사회적 전망 자료를 보면서 이 전망의 근거가 뭔지,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가 단순히 새로운 기술 트렌드? 이걸 넘어서 우리 일상이나 산업 전반을 바꿀 잠재력이 크죠. 왜 하필 2030년이냐? 이 시점을 주목하는 배경에는 여러 기술적 또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맞물려 들어갈 거라는 예측이 깔려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면 2030년쯤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기술, 산업, 경제, 그리고 사회적 수용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역시 기술의 성숙입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고성능 VR 헤드셋이 아직은 좀 $500 넘고 무겁잖아요. 네, 맞아요. 500에서 1000달러 사이고 무게도 꽤 나가죠. 근데 이게 한 2028년쯤 되면 무게가 한 200에서 300g 정도로 확 가벼워지고 오, 정말 가벼워지네요. 네, 가격도 아마 2000달러 아래로 좀 안정화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8K급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나 끊김없는 화면 구현 이런 게 거의 표준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와, 8K요? 네, 근데 여기서 기기 성능만 보면 안 되고요. 통신하고 인공지능 기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 통신과 AI? 그렇죠.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상용화될 걸로 보이는 6G 네트워크, 이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1밀리초 이하의 환경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2밀리초요? 거의 실시간이네요. 네, 정말 끊김이나 어지러움 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AI 기술이 더해지면 이게 2030년까지는 감정인식이나 맥락 이해 능력이 엄청 좋아져서요. 가상인간, 그러니까 아바타나 NPC와의 대화가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 기술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딱 융합돼서 정말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 경험을 완성하는 거죠. 네. 기술적 기반이 그렇게 마련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변화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산업 적용의 확산인데요.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 큰 회사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현실 공장을 가상에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네네,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2030년쯤 되면 중소기업까지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가트너 같은 시장 조사 기관은 2030년까지 포춘 500대 기업의 80%가 메타버스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할 거라고 봤어요. 80%요? 와, 엄청나네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는 거죠. 교육 분야도 연세대 가상 캠퍼스처럼 이미 시도들이 있고요.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AR, 증강현실을 활용한 원격 진단이나 수술 시뮬레이션, 이런 게 2030년에는 초기 단계를 넘어서 뭐랄까 표준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K-팝 가상 콘서트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게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미 인기가 많은데 2028년쯤이면 전 세계 사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설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로 막 퍼져나가네요. 네, 맞아요. 세 번째 동력이 바로 이런 산업 확산과 연결되는 경제 생태계의 안정화입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2027년에서 28년 정도 되면 주요 국가들이 관련 법규를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아, 법적인 기반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가상 부동산 시장, 이게 2030년에는 5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디지털 패션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제페토 같은 국내 플랫폼도 세계 시장의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봤어요. 맞습니다. 나이키나 구찌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미 가상 매장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와, 이게 결국은 가상 경제가 현실 경제와 더 긴밀하게 통합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 동의는 바로 사회적인 수용입니다. 지금은 주로 Z세대나 알파세대가 메타버스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죠. 그런데 2030년쯤 되면
AR 글래스 같은 기기들이 스마트폰처럼 좀 더 보편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0대 이상의 장년층들도 가상 쇼핑이나 여행 아니면 소셜 활동 같은 걸 훨씬 자연스럽게 즐기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기기가 편해지면 확실히 접근성이 좋아지겠네요. 원격 근무 확산이랑도 맞물리겠고요. 2030년에는 글로벌 기업의 한 60% 이상이 메타버스 오피스를 도입할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2030년까지 15조 원 규모의 K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같은 투자 계획도 있고요. 삼성, LG, SKT 같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도 뛰어나서 2030년에는 한국이 메타버스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메타버스 서울 프로젝트도 2028년 완성이 목표라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주목할 만하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또 기기 가격 때문에 생기는 디지털 격차 문제도 여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상세계에 너무 몰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 같은 것들. 이런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은 2030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기술만 앞서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그냥 또 한 번의 과대 광고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기술, 산업, 경제, 사회적 수용이라는 네 가지 바퀴가 정말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2030년쯤에는 메타버스 세상이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일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또 즐기고 소통하는 방식까지 우리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미래가 정말 현실이 되려면 말씀드린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여러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의 진보와 사회적인 성숙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을 빌려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2030년, 메타버스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